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담사 첫날입니다. 1회 첫 번째 괴담사 과연 상금 타가실 괴담사는 누구실까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추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내면서 같은 공포 라디오지만 네. 이런 분위기를 내면서 컨텐츠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주목됩니다. 괴담사는 카노 방송, 네. 뱅징 방송, 시험 방송에서 각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두 분씩, 그러니까 두 명씩 해가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토너먼트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후에 토너먼트가 생길 거고, 오늘은 저희 투표단들이 지금 중립을 위해서 또 각 방에서 4명씩 투표인들을 저희가 뽑았어요. 그래서 그 투표단 분들이 괴담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할 겁니다. 12시 10분답게 12명을 뽑았고요. 그 중에서 10명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지만 다음 시드권을 얻을 수 있고, 10명 이상에 대한 점수가 높아야지만 괴담사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번 참가자부터 6번 참가자까지 뭐 10점 미만의 9점으로 1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괴담사 선정이 되지 않아요. 10점을 달성을 해야 되고 만점이 12점입니다. 와, 만장일치죠. 높다 형님. 되게 어쩔 수가 높네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맞습니다. 전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0점 미만이신 분들은 2회 괴담사에는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빡세네. 예, 이게 달씩 진행이 되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그 2월달에 지원하신 분들은 한 달간, 네. 2월 말에 지원한 사람은 그러면은 뭐 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2월달에 지원 말일날까지도 3월달 출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딱 한 달이 돼야지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모든 괴담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 라디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좋은 저작권이신데, 이 라디오를 갑자기 뭐 영상을 올렸는데 내려주세요 제 얘기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영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희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내려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고지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10점을 받았는데 3명이 10점을 받았고 11점으로 1등을 했다, 누군가 한 명이. 그러면 10점을 받으신 분은 다음 시드권을 얻고 다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여기서 10점 미만 자들만 나와서 상금을 아무도 타가지 못했다, 다음 달로 2월 됩니다. 2배로 받는 거죠. 어우. 네. 묶고 더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단들은 한 달간 투표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자, 여기서 모든 투표에서 가장 낮은 투표를 가진 스트리머들은, 뱅진 씨가 만약에 10표를 받았어요. 네. 우리는 20표씩 받았어요. 네. 그럼 뱅진 씨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 예를 들어서 네. 꼴찌인 벌칙자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이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저도 벌칙을 받아요. 네, 저도 벌칙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자신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길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길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전 질 생각으로 나왔지만 죽으려고 한다면 살 것이고, 그럼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전 죽겠습니다 그럼. 네. 자, 첫 번째 괴담사 순서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뿌니별, 두 번째 개족사진, 세 번째 뷰산입니다. 뿌니별 씨는 카노, 개족사진님은 뱅진, 뷰산은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선수들이죠. 또 뚱뚱개, 뱅진, 모리, 카노, 따찌, 윤시원입니다. 저는 뷰산님과 따찌님을 믿습니다. 두 글자네. 정말 믿습니다. 저는 제 것만 보고 갑니다. 네, 정말로 믿습니다. 타도묘산. 네, 그렇습니다. 네. 1회 괴담사에 1회로 도전을 하는, 특별히 좀 뭔가 특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맞네. 네. 자, 그러면은 윤시현의 공포 라디오 첫 번째
내가 긴장된다 형님. 사연자 제발. 뿌니벨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도전자예요. 제 1회 첫 번째 도전자. 와. 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떨려요. 그렇습니다. 좀 더 부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몰라요. 이게 정말로 빅 컨텐츠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컨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 단추. 네, 첫 단추. 혹시 단추 좋아하세요? 단추 좋아하는 네? 사람이 있나요? 단추 단추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카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카노 방송을 보셨죠? 초창기 때부터 아마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는 국토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 국토할 때. 굿도요? 네. 국토. 아 그만 흔드세요. 알겠어요. 힘들어요. 예. 국토를 카노 씨가 국토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은 대충은 나요. 무슨 공격하시려고요 형님? 저요?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해요. 네. 내가 긴장하게 돼 근데 이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번 벌칙은 국토로 할까요? 좀 세게? 형님. 형님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형님 국토 가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난 가고 싶어요. 우리 형님 다음 주에 걷고 계신 거 아니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국토는 사실상 여러분들 벌칙이 아닙니다. 축제죠, 축제. 축제입니다. 네. 그럼 나는 만약에 가게 되면 빠머들이 보내주는 국토네. 그렇죠. 와 진짜 의미 있다. 대단하다. 그렇죠. 형님 국토 가시면 이거 릴레이 국토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아닙니다. 네, 준비 혹시 되셨을까요? 네, 다 켜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괴담사 뿌니벨님의 첫 번째 사연.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되었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즘 인터넷에 저수지 괴담을 검색하기만 해도 탈목지처럼 저수지와 관련된 유명한 괴담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곤 하잖아요. 그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수살기와 관련된 괴담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던 바로 그 저수지에서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2015년, 저는 친구들의 추천으로 낚시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낚시? 그게 재밌나? 이게 왜 재밌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의문이 무색할 만큼 친구들을 따라 몇 번 낚시를 다니다 보니 낚싯대를 던져놓고 잔잔한 노래를 들으며 흘러가는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낚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낚시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근처 유명하다는 낚시 명소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한두 시간이라도 꼭 낚시를 했을 정도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평소보다 일이 일찍 마무리되어 얼른 짐을 챙긴 후 퇴근과 동시에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 셋이 모여서 베스가 잘 잡히기로 유명하다는 한 저수지로 향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차를 타고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저수지로 향하는 길에 낚시 용품점이 눈에 띄었고 마침 친구도 저도 사야 할 용품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용품점에 들려 이것저것 용품들을 구매하려는 순간 가게 사장님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들 이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네, 다들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요. 퇴근하고 가끔 이렇게 모여서 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저씨는 껄껄껄 하고 웃으시며 아가씨들 취미도 좋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저수지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야. 조심히 낚시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라고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용품점을 나오면서 우리끼리 모여있을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며 사장님의 조언을 뒤로 한 채 다시 저수지를 향해 갔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희는 빠르게 장비를 챙겨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낚시보다는 누워낚시를 선호했던 저희들은 각각 본인만의 포인트 지점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다들 각자 낚시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포인트 지점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혹여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누구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낚시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저수지에는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낚시를 늦게 시작해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는 다른 친구들이 베스를 잡고 입질도 느낄 동안 손맛도 전혀 느끼지 못한 터라 한 마리라도 잡아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꼭 잡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과 떨어져 저수지를 따라 조금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포인트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 자리를 잡아 낚싯대를 열심히 캐스팅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 멀리 저수지 한가운데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내려앉아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사이로 저수지에 무언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고 혹여 그게 바위라면 낚싯바늘이 걸릴 수도 있기에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보기 위해 저는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랜턴을 뽑아 밝기를 최대로 올린 후 저수지를 비춰보았어요. 하지만 비춰진 형태는 바위라고 하기에는 크기도 작고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었죠. 순간 저게 뭘까? 헛것이 보이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문득 머릿속에 저거 설마 사람인가? 사람이 물에 빠진 건가? 저거 구해줘야 되는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꼭 구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며 오에 홀린 듯 저는 들고 있던 낚싯대를 옆으로 던져놓고 그 물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발목까지 물이 살랑하고 넘쳐 흘러 운동화를 타고 양발이 쭉쭉하게 젖어갈 때쯤 갑자기 몸이 부웅 뜨며 뒤로 세게 넘어졌고 그때서야 친구들의 욕설과 고함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며 순간이었지만 정신이 확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30분 저는 물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며 멍하게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곤 위험하겠다고 싶었는지 친구들은 장비를 챙겨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친구들이 보았을 때 눈에 초점이 없이 계속 멍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물에 발을 담그고 나서부터 블랙아웃이 온 것 마냥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기에 다음날 친구들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한참 낚시를 하고 있던 중 시간이 늦어져 친구들끼리 모인 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돌아가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야, 신호 오면 가는데? 얘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걱정이 된 친구들이 저를 찾기 위해 저수지 길을 따라 제가 걸어갔던 방향으로 가던 중 헤드랜턴을 물가로 비치며 멍하니 서서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모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제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집에 가야지! 그때 친구들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기라도 하듯이 이동도 없이 서 있던 제가 친구들 쪽을 한번 휙 쳐다보더니 입이 찢어질 듯이 씩 웃으며 꼭 뭐에 홀린 듯 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다급히 뛰어와 욕도 하고 팔도 잡아당기며 말렸다고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치고 계속 물로 들어가려고 했고 친구 둘이 양쪽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와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밤낚시 갔을 때 물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과 아까 만난 낚시용품점 사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인터넷에 혹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 저수지를 검색해 봤는데 검색 결과를 본 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저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저수지에는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자살한 사건 사고들도 많았던 곳이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저수지만 검색해도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수사기를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저수지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 그 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 되어 다시 낚시를 하러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수지 낚시보다는 바다 낚시로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수지에서 보았던 그것의 정체는 뭐였으며 그 저수지에는 어떠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저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떨려가지고. 저 그 혹시 그 낚시터가 혹시 강화도인가요? 아니요? 아 예. 와우. 아 이분 보소. 잘하는데? 뭔가 형님 근데 대사 칠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표현을 되게 맛있게 네. 하시네요. 네. 그때 내 방송에서 읽었을 때 이렇게 잘 못 읽었는데. 그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네, 연습 많이 했나 봐요. 네. 연습 많이 했어요. 와우. 오 훌륭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몰입인데 이분 이런 썰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로 이제 저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말하고 썰 푸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첫 번째 하는 건데 자존심은 지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근데 첫 주자 처음 진짜 엄청 잘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엄청 잘했어요. 네. 아니 이게 우리 그 괴담사님께서 정말 되게 잘하셨어요. 혹시 괴담사님의 이름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뿌니별이요. 뿌니별 괴담사님. 네, 우리 괴담사님 점수를 저희가 한번 볼 건데. 바로 나오는구나. 네, 바로 나옵니다. 바로 해야죠. 어떡해. 네.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단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냐면 투표단분들이 이제 투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연 읽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제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못 봐. 뿌니별님의 반월 저수지 실제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과연 10표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투표 결과는 야, 장난 아니다. 진짜 깐깐하신데요, 투표단 여러분들. 야, 진짜 빡세다. 네 표입니다. 네 표. 와. 알겠습니다. 우리 뿌니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아쉽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쁘셔서 네. 이거 무조건
편집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네, 끝나고 모든 투표를 다 듣고 한 번 더 투표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면 처음 하신 분들의 사연이 셌는데 다음 사연이 뭐 약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투표를 하니까 네, 그때 잊지 마시고요. 일단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